이 기자 일단 이 정인이 양부모 세 번째 이제 공판이 있었잖아요. 오늘 좀 들어온 지금 속보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네, 오전부터 해서 지금 오후에 또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에 오늘 법원이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이 재판에 앞서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또 이제 법원에 모였는데요. 오늘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양모가 탑승한 이 호송 차량이 들어서자 법원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약 한 40명, 40명 정도의 시민이 뭐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그림이잖아요. 네, 오늘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9인 이상 집합은 금지돼 있습니다. 코로나 그렇죠, 방역 그렇죠. 수칙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불법 집회를 해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양부 같은 경우에는 양모는 저렇게 구속된 상태라서 저렇게 버스를 타고 왔는데 예, 예. 양부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이 또 별도의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양모 호송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따로 출석해서 미리 들어갔다고 하고요. 근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법원 인사 때문에 재판부 구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하는 그 갱신 절차를 했고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 보도를 보니까 정인이의 양부 양모가 다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다고 하는데 양부는 뭐 앞서도 뭐 반성문을 냈다고 하는데 양모 반성문은 처음 아니에요? 양모도 사실은 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양아버지가 두 번째 반성문을 지난달 말에 냈다고 합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인데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지금 전적으로 무책임하고 무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원망스럽고 자괴감이 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 왜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했는지 자기 자신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양모도 반성문 취지의 글을 또다시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월에도 이미 아이를 때렸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인 및 아동학대 치사 혐의 자신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반성문이 형량을 깎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 아니냐,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가 이 정인이 양부 또 양할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서 입장을 물은 그런 영상이 있는데 자, 잠깐 먼저 보고 오시죠. 정말 잘못한 거 없습니까? 첫째는 무슨 거예요? 대거리 하실 거면 시위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화나서 그러신 거잖아요. 알아요. 뭐 때문에 화나신지 알아요. 그럼 이만을 하지 마세요. 아이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드리는지 말씀드리겠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게 없어요. 정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정말 드릴 게 없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상황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 이제 한 언론 매체에 나오는 영상인데 저희는 일단 그 음성으로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정인이 양조부죠, 그 양할아버지입니다. 음. 양할아버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러네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냐면은 이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지난 1월 정인이 양조부가 목사로 있는 경북 안동의 한 교회 앞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양조부는 아직 법으로 결정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한쪽 말만 듣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고요. 당시 현장에는 이 양부 안 씨의 딸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 씨는 항의하는 한 관계자를 향해 지금 이런 것도 아동학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좀 네. 뭐 일단 이 양부와 양할아버지 반응 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좀 뭐 뻔뻔한 느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해프닝이 좀 적절한지를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판은 서울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도 이제 양부의 본가가 있는 곳까지 지금 이 어떤 단체가 내려가서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게 이제 영상으로 찍혀서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객관적인 이제 공판정 근처에서 아까 조금 전에 시위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렇게 이제 본가까지 내려가가지고 양부 양모의 학대인데 양조부까지 찾아가가지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지금 그분이 또
이제 어떤 종교단체의 책임자이기도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런 종류의 권리가 과연 그 단체에 있는지 좀 의문이 제기됩니다. 어쨌든 좀 과하게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편으로는. 예. 일단 뭐 교수님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재판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다만 고의는 아니었다. 아니 지금 그러면은 지금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저 얘기는 그러면 그걸 일단 계속 부인하겠다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서 주기적 공소 사실이 이제 살인죄죠. 그래서 살인죄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아동학대 치사 등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입장이 사실 새로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 재판과 동일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그것도 이제 부인을 했었죠. 하지만 뭐 친밀하게 지내려다 보니까 다소 과한 점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는 입장은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그러한 학대로 인해서 사망했느냐, 즉 아동학대 치사죄가 성립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뭐 그런 그 인정이 피고인들의 인정이 재판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부분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돌이켜보니 학대였다, 또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재판에서 나온 양모 측 주장 조금만 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양모 측이 지금도 그 앞서 이야기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죄와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아이의 복부를 밟은 적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적도 없다. 그래서 여전히 숨질지 그때 다친 것만으로는 자신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취지로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오전에 양부모의 이웃 주민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 네, 오늘 재판 하루 종일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3명의 증인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오전에는 이제 입양 가족 모임을 함께했던 사람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대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증언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정인의 몸 상처를 발견했지만 막 걸음마를 떼던 단계였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늘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도 안 좋고 살도 좀 빠지고 이랬는데 이 양모 같은 경우는 정인이가 잘 안 먹어서 살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본인이 있을 때는 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잘 먹어서 좀 의아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양 가족 모임 같은 경우에는 총 15번 정도 했는데 정인이가 한 5번 정도는 정인이가 안 나왔습니다. 양모만 왔고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은 했지만 이 휴대전화 앱으로 아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방치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양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2시부터는 또 다른 증인이 나왔습니다. 아랫집 사는 증인이 나와서 또 증언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부분이 조금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죠? 층간 소음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이사 온 다음에 좀 인사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진동이 심하고 헬스클럽에서 들을 수 있는 뭔가 이 무거운 물건을 내려놓는 듯한 그런 진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래층 사는 사람이 그걸 느낄 정도라면 뭔가 심각한 충격이 가해졌다는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 중에 좀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덤벨 소리 같은 게 가장 심한 날이었다고 말을 한 게 10월 13일입니다. 아이고야, 바로 세상에. 정인이가 사망한 그 날인데요. 그렇기 이야.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뭔가 학대라든지 물론 이 증언이기 때문에 법정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뭐 직접적으로 이게 혐의를 인정하는데 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나중에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우, 저 순간 그 얘기 듣는 순간 저 약간 소름 끼쳤어요. 자, 아무튼 변호사님, 그리고 또 이 오늘 재판에서 대검 심리분석관이 출석한다는데 말이죠. 증인으로 왜 부른 거죠? 우선 4명의 대검 심리분석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요. 또 채택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3명은 이제 증인 신청이 철회됐는데요. 우선 심리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 이 심리분석관들을 증인으로 불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는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 피고인 측이 그 해당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를 증거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4명 중에 3명은 그렇게 해서 처리됐지만 1명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1명의 대검 심리분석관은 직접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그 결과보다도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정황이 어땠는지, 당시에 보고들은 그런 표정이나 당시 분위기 등이 어땠는지 등을 통해서 살인고의 입증에 활용하기 위한 검사의 의도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말이죠.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정인이 장모 씨를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주 높은 거니까 40점 만점에 25점,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이 25점에 근접하는 점수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심리 분석 보고서에서 아마 나온 걸로 보이고요. 심리 평가 도구들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의 심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결과 이 사람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죠. 피해 아동에 대한 일종의 공감 능력이 제로다.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특이성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 주장하는 이제 어떤 혐의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핵심이 뭐냐? 발로 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래층 사람도 쾅쾅 덤벨이 떨어지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고 그게 그날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전혀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진술이 번복이 됐는데요. 배를 한 대 세게 때렸다라는, 처음에는 안 때렸다고 하다가 이제 한 대 때렸다까지는 왔는데 문제는 한 대 때려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상해가 아니에요. 정인이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 상해를 가할 만한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심리 생리실에서는 아마도 발로 밟은 부분에 대한 거짓말 탐지의 결과가 현출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하면 발로 16개월짜리를 밟을 때의 심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그렇게 해서도 아이가 살 수 있겠는가? 아니면 죽어도 그만이다라는 심정으로 했을 것인가? 결국에는 죽어도 그만이라는 심정이 된 데는 지금 이 피고인의 심성 자체가 사이코패스처럼 냉혈한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정인이가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으로 아마 뭐 저항조차 못하는 이런 이제 어떤 행위에 아픈 상황을 이제 호소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심리 분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 생리 검사나 뭐 행동 분석 보고서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 심리 평가 보고서나 사실은 고의를 향해서 지금 이제 검찰 측에서 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이 정인이 사건이 또 워낙 충격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 EBS의 한 무슨 입양 무슨 홍보 프로그램에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정인이 뭐 이랬던 거에 더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TV 출연 역시도 약간 성격장애 어떤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양부, 특히 양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집에 가서는 애를 마구 폭행하고 학대하면서 TV에 나와가지고는 다시 없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뭐 지금 입양한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아이가 둘이었어요. 예. 그런데도 성형수술을 따로 본인만 따로 가서 받고, 뭐 아이를 내버려 두고 혼자 무슨 바깥으로 몇 시간씩 돌아다니고,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이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를 그대로 이제 그 부각시켜주는 측면이다. 성격 장애가 맞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